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6호 제16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목표.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 중장기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2026 물결표 사인 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충족 의료 이용률 17.3%, 16.4% 감소,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 20.11, 15.51 단축, 주관적 건강인지율 20%, 25%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우선 정부는 시 도별 1개소 이상 장애 진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기존 기능을 통합한 가칭 장애 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에서 전담 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을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을 2028년 적용 목표로 추진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장애인 진료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진 대상 장애 감수성 교육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와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이동 비용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회복할 때 재활통해 지역사회 복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늘려 아동의 지속적 재활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 지원해 재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 2027년부터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지원 대상이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재활운동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기반도 넓힌다.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 유형 생애주기 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도 대면 비대면으로 강화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에게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췌장장애 신설과 함께 심장호흡기관 장루 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발달지연 아동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시도 장애 아동지원센터 설치,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출산 서비스와 건강관리 사업의 자동 연계 시스템도 도입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 인프라 강화. 정부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의 장애인 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한 심층 통계 분석을 추진한다. 중앙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정책개발 및 지자체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슬한 제1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이정표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상황. 철저한 점검 당부.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학대 신고 접수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 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공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폭력 의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장애인 학대 최일선에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정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 지자체, 장애인권익 공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 3월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고양 특례시 일산서구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리 캔버스 캔바와 인공지능, AI으로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사진 꾸미기를 주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도구와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 사진을 편집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3월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월 물결표 쌓인 목요일, 오후 이 물결표 쌓인 4시까지 일산서구청 6층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고양시민 30명이며 수강료는 2만 원이다. 다만 정보격차 해소 대상자, 5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등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0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일산서구청 누리집 로그인 후 통합예약 시스템의 예약 선택 탭에서 교육 강좌를 선택하고 지역구, 일산서구, 지역동, 구청교육을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정보화 교육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며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2곳. 재정비 톡진지구 지정. 고양 특례시 일산서구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시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리 캔버스 캔바와 인공지능, AI으로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사진 꾸미기를 주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도구와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 사진을 편집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3월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월 물결표 쌓인 목요일, 오후 이 물결표 쌓인 4시까지 일산서구청 6층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고양시민 30명이며 수강료는 2만 원이다. 다만 정보격차 해소 대상자, 5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등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0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일산서구청 누리집 로그인 후 통합예약 시스템의 예약 선택 탭에서 교육 강좌를 선택하고 지역구, 일산서구, 지역동, 구청교육을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정보화 교육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며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교육 영상 공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채택 20주년, 2026년을 맞아 협약의 이해를 돕는 교육 영상 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20일 공개했다. 본 영상은 개발원이 지난 2024년 발간한 교육자료 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협약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과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협약의 국내 발효에 이어 2022년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방대해 일반 국민과 장애 분야 종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발원은 협약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협약에 관심 있는 장애 분야 종사자와 국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협약의 핵심 개념과 주요 내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총 5차시, 약 90분 분량로 구성돼 있다. 한 차시에서는 유엔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정의, 역할, 역사 및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소개한다. 두 차시에서는 협약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목적, 정의, 일반 원칙 등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3, 4차시에서는 협약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의 주요 조항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 5차시에서는 실제 생활 속 사례를 통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차시에는 객관식 퀴즈 또는 서술 토론형 문항을 배치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원은 협약의 메시지를 보다 짧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숏폼 영상도 함께 제작하였다. 숏폼 영상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등 일상 속 협약 이행 사례를 AI 기반 영상으로 구현하여 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교육 영상은 장애인식 개선 러닝센터,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등 주요 교육 플랫폼에서 숏폼 영상은 개발원 공식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에 시청할 수 있다. 이경혜 원장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인권의 기준이다며 이번 함께 배우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교육 영상을 통해 국민 누구나 협약을 쉽게 이해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권리가 존중되는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